특히 삼부커스 니그라는 그 열매가 의학 목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꼭 엘더베리 사실 때는 삼부커스 니그라 성분을 확인하고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삼부커스 니가라라는 거는 뭔가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사과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엘더베리도 그 종류가 있는데 특히 삼부커스 니그라라는 거는 우리가 의학 목적으로 쓰이는 열매예요. 그래서 삼부커스 니그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천연 감기약으로는 제일 좋아요. 안녕하세요. 홀리스틱 뉴트리셔니스트 유나. PD 체리입니다. 요즘 점점 낮아지는 기온 때문에 다시 면역력에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시국인지라 면역력 관리도 정말 잘 해주셔야 되잖아요. 바이러스 요소가 있어도 면역력 관리만 잘 해주시면 무탈하게 질병 없이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캐나다에서 면역력을 위해 사용되는 영양제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에키니시아인데요. 이 에키니시아는 저는 유나쌤한테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알게 됐어요. 캐나다에서 정말 면역력으로 많이 쓰이는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이 에키니시아는 무엇이고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북미에서 오랫동안 쓰여온 허브인데요. 여기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길 가다가 볼 수 있는 꽃이 바로 에키니시아예요. 꽃이 정말 예쁜데요. 이 핑크 꽃에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성분이 들었어요. 생긴 거는 약간 해바라기 선플라워 같이 생겼어요. 근데 좀 작은 거죠? 맞아. 비슷해요. 그리고 작고 핑키핑키하고. 저는 아직까지 이거는 본 적은 없는데 이 작고 예쁜 해바라기처럼 생긴 분홍색 꽃 에키니시아에는 어떤 효능들이 있나요? 이 에키니시아 식물 꽃과 이런 뿌리 쪽에는 활성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그 활성 성분은 바로 알카 및 치코르산, 폴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염증, 항균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서 우리가 감기 증상이 오잖아요. 막 목 아픔이나 좀 이렇게 춥고 그럴 때 에키니시아를 먹으면 빨리 면역력을 높여줘서 감기가 오는 거를 예방할 수도 있고 감기가 더 빨리 나을 수 있게 도와줘요. 특히 에키니시아는 호흡기 쪽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막 코막힘 증상이라든지 천식이 왔을 때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에키니시아라는 꽃은 항염, 항균 이런 효능이 있어서 우리가 감기, 면역력이 좀 낮아질 때 기관지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꽃이네요. 네. 그러면 이 에키니시아를 영양제로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당일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데이지나 돼지풀, 금잔디화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이 에키니시아도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에키니시아 면역을 높여주는 헐브잖아요. 그래서 자가 면역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상담을 하고 선택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엘더베리인데요. 이 엘더베리는 우리 캐네디언 분들도 약장자 안에 꼭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이런 면역력을 지켜주는 영양제인데요. 정말 엘더베리는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부위에 약효가 많다고 해요. 그럼 이 엘더베리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이 엘더베리는 블루베리 같이 생겼는데 좀 작은 열매인데요. 이 베리로 여기서는 뭐 잼도 만들고 스무디 넣어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이고 또 특히 제일 엘더베리로 많이 쓰는 건 역시 천연 감기약이에요. 우리가 특히 아이들한테 줄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천연 감기약 시럽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특히 삼부커스 니그라는 그 열매가 의학 목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꼭 엘더베리 사실 때는 삼부커스 니그라 성분을 확인하고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삼부커스 니가라라는 거는 뭔가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사과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엘더베리도 그 종류가 있는데 특히 삼부커스 니그라라는 거는 우리가 의학 목적으로 쓰이는 열매예요. 그래서 삼부커스 니그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천연 감기약으로는 제일 좋아요. 엘더베리가 베리잖아요. 특히 블루베리 같이 그런 보라색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열매는 우리가 뭘로 많이 알고 있죠? 항산화제? 그렇죠. 항산화가 가득한 열매로 알려져 있는데요. 엘더베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체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되고 강력한 항염 효과 그리고 엘더베리는 폴리피놀 성분이 높은데요.
이 폴리피놀 성분은 우리 백혈구 수치를 높여줘서 면역 강화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벨더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우리 면역력을 높여줘서 감기를 예방도 하고 또 빨리 낫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베리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 다른 베리들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특별한 거는 엘더베리가 그런 메디슨한 성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베리에는 그런 의학적인 메디슨의 성분이 별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머쉬룸도 그냥 먹는 머쉬룸이 있고, 약으로 먹는 그렇죠. 그런 그렇게 느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엘더베리를 먹을 때 부작용이나 피해야 되는 분이 있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은 피해 주시고 엘더베리 당연히 알러지가 없으셔야 되겠죠? 이 비프로폴리스는 벌들이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식물의 성분이나 콩가루 등을 자신의 침과 효소를 배합해서 만들어낸 성분인데요. 이 비프로폴리스는 어떻게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이 벌들이 만들어낸 이 프로폴리스에는 300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이 있어요. 비프로폴리스 안에는 마그네슘, 칼슘, 인, 칼륨을 포함한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미네랄이 들어있고요. 또 베타캐로틴, 또 비컴플렉스 이런 비타민들도 가득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진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있잖아요. 그 오렌지 먹을 때 하얀 그 부분. 그것도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그것도 오렌지보다 더 가득 들어있는 게 바로 비프로폴리스예요. 이 비프로폴리스가 우리 면역력에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 이 많은 베네핏 때문인데요. 바로 항균, 항염, 항바이러스, 항진균 그러니까 모든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천연 항생제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우리가 항생제를 먹으면 좋은 균, 나쁜 균을 다 죽이지만 이 비프로폴리스는 안 좋은 애들만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도 안전하게 꾸준히 먹으면서 면역력을 지킬 수 있는 성분이에요. 비프로폴리스에도 그 귤 껍질 하얀 성분, 그 바이오플라보노이드가 귤보다 몇 배 더 많이 들어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 바이오플라보노이드는 어떤 성분인가요? 이전 영상에 비타민 C를 말할 때도 설명했었는데요. 특히 이런 비타민 C를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항산화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면역력 약해질 때 대부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뭐 안 좋은 것들을 챙겨 먹었을 때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반대인 항산화제인 이 플라보노이드가 우리 몸을 깨끗이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활성산소를 좀 더 제거하는데 디톡스하는데 효과를 주는 게 바이오플라보노이드네요? 네. 그럼 이 비프로폴리스를 먹을 때 부작용이나 피해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는데요. 벌이 만든 제품이니까 뭐 벌에 관련돼서 알러지나 또 꿀을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면역력을 위한 영양제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 토론토도 점점 추워지고 있고 겨울이 정말 코앞이죠. 여러분들도 면역력 관리 꼭 잘 해주시고요. 감기 유의하시고 추워지는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람 설정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 See ya!